시간은 없고 공부는 해야겠고 찾기는 귀찮고 책만 펴면 잠이 오는 직장인들을 위한 방송 직장인들의 출근길 대학원 직집 외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외전입니다. 오늘 아니요 소개 소개 소개를 빼먹네. 새로운 이제 주가 시작됐기 뭔가- 때문에 뭔가 당연히 알 것 같은 느낌 속에 있나 봐요. 지난주에도. 네. 네, 저는 쿱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엘입니다. 네, 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외전 주제는 뭔가요? 위크 타이. 약한 고리의 네, 예. 위크 타이. 약한 연결, 약한 고리. 강점에 대해서 네. 한번 그러니까 보통 약한 고리는 이제 위크 링크라고 부르고 이제 요거하고 약간 느낌이 달라요. 타이하고. 그래서 위크 링크는 왜 이렇게 사슬이 있는데 그 사슬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끊어지는 데가 어디냐? 가장 약한 고리가 있는 곳이 끊어진다.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할 때 뭐 그 부분을 찾아서 이제 우선순위로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위크 타이는 그 위크 링크하고 조금 개념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위크 타이는 우리말로 뭐라고 하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 얘기입니다. 약한 연대. 약한 연대. 네, 연대. 약한 연대라고 하는군요. 그 약한 연대가 뭘까요? 근데 그게 약한 연대가 근데 강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1973년에 마크 그레노베터라는 분이 이 개념을 이야기해가지고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으로 확 떠올랐어요. 그 사람이 이제 박사 논문에서 이걸 썼나 봐요. 뭔가 좀 모순적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그죠, 모순적으로 위크타이의 느껴지죠. 강점이라는 게. 그럼 약한 고리는 뭐죠? 약한 고리가 아니라 약한 연대. 연대는 뭐죠? 뭘까요? 개념이? 논문에 따르면요.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는 소모되는 시간, 관계의 강도, 친밀감 등이 관계의 강도를 구분짓는 척도로 보는데요. 스트롱 타이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처럼 약간 연대가 강한 타인들과의 관계, 그리고 위크 타이는 이제 건너서 아는 사람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사람들이 약한 연대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야, 역시 검색력 훌륭해. 네,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거가 왜 이제 여기서 거론될 만한 거냐라고 하는 건데 위크 타이가 스트롱하니 그걸 잘 활용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스트롱 타이는 맨날 만나는 가족, 부부, 뭐 그런 친구 이런 사람들이에요. 틈만 나면 만나요. 그럼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이야기들이 무슨 얘기들일까요? 대체로 하던 얘기,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뭐가 제한되냐면 스트롱 타이에서는 정보가 제한된다. 좀 바깥 세상 다른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만 맨 게임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다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다른 이야기와 내가 하는 일, 내가 막 전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그 밀도 있는 정보 지식과 결합을 했을 때 거기서 뭐가 생기겠어요? 혁신과 창조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를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는 위크 타이로부터 온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은 어쩌다 만나는 거여서 그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늘 새로울 가능성이 높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회사에서만 계속 회사만 다니고 있으면 되게 나는 이제 회사의 이 분위기, 회사에서 오가는 말, 막 우리 맨날 퍼실리테이션, 그래서 맨날 조직 개발, 막 이런 얘기만 듣고 이제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동창회를 한번 갔다거나, 아니면 무슨 와인 클래스에 한번 갔다거나, 또는 뭐 등산을 갔는데 우연히 누구랑 만났다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또는 취미 클럽, 뭐 서핑 가가지고 서핑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서핑 동호인들과 만나면서 뭐 얘기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위크 타이인 거죠.
그들과는 뭐 1년에 한 번쯤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만나면 그건 거의 스트롱 타이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어쩌다가 만나는 사람들. 그러면 거기서 되게 신선하고도 새로운 정보 그리고 그것이 그걸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잘 결합이 돼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자신을 확장할 수 있다.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나요? 저 정확하게 그 경험이 오, 있어요. 수영을 하다가 우연히 같은 반에서 수강생으로 만난 친구가 있는데 저는 이제 심리학 전공을 하고 이런 컨설팅을 했고 그 친구는 해양 수치 모델링인가? 저는 머리털 나고 처음 들어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통 일하는 데 있어서 조직의 문화와 분위기와 이런 하는 일, 다루는 일 자체가 너무 다르니까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저도 좀 눈이 뜨이고 이 세상에 대해서 그 친구도 저의 이런 조직 생활을 보면서 그런 회사들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 다른 전공으로 대학원을 가볼까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다가 이제 마음이 많이 맞게 돼서 한 운동을 아예 다른 운동도 같이 하게 돼서 이제 스트롱 타이가 돼서 맨날 운동 얘기만 하는 이렇게 이제 혁신은 없는 관계가 된 딱 그 사례가 있어요. 그 지금 수치 모델 이야기 하니까요. 이 그레노베터라는 사람도 이 위크타이의 개념을 떠올릴 때 화학 공식인가 거기서 영감을 받았대요. 전혀 새로운 분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그 소셜 인터랙션 뭐 이런 걸 이제 연구를 하면서 수많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뭐 인터뷰를 했지만 뭔가 새롭고 참신한 뭔가를 발견하지는 못했던가 보죠. 아니면 뭐 원래 세웠던 가설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겠죠. 근데 그 화학 어떤 결합에서 뭐 되게 약한 그 결합이 있나 봐요. 근데 그게 더 많은 뭐 분자를 이렇게 뭐 품게 된다던가 뭐 하여튼 그런 걸 이제 발견한 거예요. 화학에서. 영감을 그래가지고 받아서 이거다. 이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연구한 걸 이렇게 다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도.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이 나와서 되게 히트를 친 거죠. 네. 그 자체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위크타이가 중요한지를 증명한. 네. 경험담. 혹시 조엘은 어떤 경험이 저도 뭐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은데 뭐 있나요? 주님 앞서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약간 다르게 저는 전시회나 그런 데서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네네. 왜냐면 사실은 학생 때까지 20대 중반까지만 해도 전시는 약간 허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뭐 현대 미술이라는 게 뭐 변기만 갖다 놔도 현대 미술이 되고 뭐 애기가 스케치한 것 같은 것도 그려놓고 작품이라고 그렇지, 하니까 맞아. 뭔가 조예 깊은 척한다. 약간 그런 생각이 되게 많아서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이게 회사를 다니고 약간 삶이 점점 단조로워지고 주변 관계들이 좁아지잖아요. 점점 나이만 들수록.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항상 삶이 단조로웠는데 전시를 보면서 맞아 약간 뭔가 그 사고의 폭이 조금씩 넓어지는 그런 느낌을 좀 요즘 최근에 받는 것 같아서 네. 그게 또 뭐 새로운 영감을 주는 거와 연관을 짓는다면 또 그것도 위크타이가 될 수 있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부러 가고 저도 그래서 일부러 뭐 가능하면 전시회 같은 데를 가고 저의 포스팅도 가끔 보면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근사하게 살고 있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솔직한 포스팅을 하는 소매를 게 있겠지만 그럼 옛날에 생각했던 허세가 맞는 없진 않다. 네.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영감을 얻게 되는. 근데 그걸 뭐 억지로 내가 가서 거기서 영감을 막 얻어오고 말리라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 그냥 가서 이렇게.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 보면 어쨌든 저의 뇌세포도 평소에 이렇게 억세스하지 않는 곳을 건드리기도 할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람은 아니더라도 물론 여기서는 사회적 위크 링크를 그쵸. 타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근데 뭐 그게 굳이 꼭 사회여야만 하느냐 그렇지 않고 그 그림을 통해서 작가와 사실 연결을 하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뭐 관람객과의 어떻게 우연히 만난 대화가 그게 위크타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거랑 비슷하게 그 인간관계를 보는 저의 좀 시각이 달라진 것도 있어요. 저는 예전 좀 내향적인 성격이니까 예전에는 깊은 관계만을 좀 추구했었어요. 이제 내 말을 하면은 다 알아듣고 나의 정신 세계를 온전히 이해해주는. 그런데 지나 보니까 새로운 사람에게 굳이 나를 설명하고 굳이 그 사람의 설명을 들으면서 또 거기서 오는 재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 그 전시회를 찾는 것처럼. 네. 그렇죠. 오히려 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렇죠. 네.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게 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도 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정말 세상은 넓구나, 할 일은 많구나, 이렇게 해봐도 되겠구나, 저렇게 해봐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떠올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뭐 간단하게 외전에서 위크 타이에 관한 개념을 살펴봤고요. 여러분도 조직의 창의성과 그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영감이 필요하다면 위크 타이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성원들을 널리 위크 타이를 많이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을 해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뭐 같은 맥락으로 회사에서도 동호회 같은 걸 또 지원해주고 하는 그럼요. 게 네. 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인사팀에 계시는 분이 뭐 마케팅부에 계시는 분이랑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하다 그렇죠, 보면은 그렇죠. 좀 더 일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크타이를 충분히 활용하셔라. 네. 라는 결론이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 될 수 있다. 네. 조심스러운 접근 좋았어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직지 외전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